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표 회귀 AI 모델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제를 통해 AI가 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값을 예측하는지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학습시켜보고 예측 결과까지 확인하는 전 과정을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표 회귀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AI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표 형식으로 정리된 여러 조건, 즉 원인 데이터를 보고 AI가 그에 해당하는 수치, 즉 결과 데이터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 연령과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농산물 가격 예측, 주식 수익률 예측, 기온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예측 등 다양한 실제 사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 회귀는 수치 예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특화된 콘텐츠고 AI가 표의 패턴을 학습해서 새로운 조건에 대해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표 회귀 콘텐츠 화면 구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실습을 위해서 원클릭 AI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표 회귀 AI 만들기 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프로젝트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창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연령에 따른 출산율처럼 여러분의 프로젝트 주제를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두 개의 표가 나란히 보입니다. 왼쪽이 원인표, 오른쪽은 결과표입니다. 이 표들은 엑셀처럼 생긴 구조인데 가로줄이 항목, 세로줄은 각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셀에는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표 회귀에서는 모든 값이 숫자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는 원인표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입력해야 할 때는 숫자로 변환을 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표에는 없지만 지역이라는 값이 추가된다면 서울을 0, 경기도를 1, 부산을 2로 주는 것처럼 문자형 데이터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값으로 변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른쪽에는 표를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열 추가, 열 삭제는 각 표의 조건을 더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열 추가를 2번 눌러봤고요. 그 아래 행 추가, 행 삭제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원인표와 결과표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 눌러봤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보면 33번째 데이터가 추가되고 다시 행 삭제를 누르면 원인표와 결과표 모두의 행이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엑셀 업로드 버튼을 사용하면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고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입력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여러분이 입력한 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작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원인표에 있던 항목들이 다시 한번 화면에 나타나고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측하고 싶은 값을 입력한 뒤에 선택 완료를 누르면 결과표에 예측된 숫자 값이 표시됩니다. 결혼 연령 평균 남녀 모두 25 값을 주고 선택 완료를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의 학습 결과 정확도를 통해서 학습 결과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확도를 통해서 모델이 예측한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잘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표 회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표회기 컨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잘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작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좋은 추천 사이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표회기 AI 만들기를 사용해서 예제를 만들 때 주로 지표누리 사이트, 통계청 사이트, OECD 데이터, 교육 통계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찾고 수집하는 편입니다. 주로 이 네 가지 사이트에서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고 엑셀 형식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공해 주기 때문에 표 회기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외에도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웹사이트에서 통계 데이터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중요한 점은 원인표와 결과표의 연관성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도별 출생아 수와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원인표에는 출생아 수 같은 조건 데이터를 넣고 결과표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같은 예측하고 싶은 결과 데이터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항목을 원인으로 삼고 어떤 항목을 결과로 둘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잘 정해져야 AI도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조금 전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출생아 수에 따른 각 학급당 학생 수를 알아보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누리 사이트에서 출생아 수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한 뒤에 통계표 다운로드를 누르면 엑셀 형식으로 파일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을 업로드 양식에 맞추기 위해서 결혼에 따른 출산율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에 그 엑셀 파일을 수정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결혼 연령에 따른 출산율 엑셀 시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다운로드 받은 출생아 수 엑셀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습에 연도별 출생아 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복사하고 행열을 바꿔서 데이터를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 시트의 데이터가 입력이 완료됐고요. 이제 다음으로 결과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시트의 데이터는 학급당 학생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사이트 중에서 교육통계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마 통계 주요 지표에서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출생아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급당 학생 수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한 데이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소개 데이터입니다. 그럼 출생아 수 통계 자료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했던 것처럼 학급당 학생 수 통계 데이터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작업하고 있는 양식에 편집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필요한 연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소개 이 자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시트에도 데이터를 입력 완료했고 필요 없는 시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성이 완료된 엑셀 파일을 저장해서 업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입력 칸에는 출생아 수에 따른 각 학급당 학생 수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표누리와 교육통계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엑셀로 편집한 다음에 업로드 시켜 주었습니다. 혹시 엑셀 업로드 시에 엑셀 내에 숫자가 아닌 값이 있어서 업로드가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엑셀에서 세 자릿수 콤마를 지워 보시거나 오른쪽 클릭하셔서 값의 서식을 숫자로 바꿔보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출생아 수에 따른 학급 수를 예측할 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는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강생 분들 중엔 출생아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비율로 따져보면 굳이 AI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수치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하시는 점이 맞습니다. 근데 AI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예제에 쓰인 출생아 수는 단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예를 들면 출생 시 받는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 금액, 육아휴직 사용률, 실업률 등 수백 수천 개의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변수들처럼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이 있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AI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AI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비선형적 관계나 숨겨진 패턴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표 회귀로 이제 돌아와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찾아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닌텐도 주가 분석 시에 챗GPT를 활용해 봤던 것처럼 현재 주제를 예로 들면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은데 어떤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까 같은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를 만들고자 할 때 주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구하면 적절한 제공 사이트나 제공처를 바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서 데이터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챗GPT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다 입력되었으니까 AI 모델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된 값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학습을 시작합니다. 학습하기 전에 학습하기 오른쪽에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 세 가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학습 횟수 같은 경우 AI가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해서 학습할지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정밀하게 학습되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100회로 설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배치 크기는 데이터를 몇 개씩 묶어서 학습할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6, 32 또는 64와 같이 2의 배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작으면 학습이 오래 걸리고 너무 크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학습률은 AI가 얼마나 빠르게 배워나갈지를 조절하는 값입니다. 값이 너무 크면 튀는 학습이 되고 너무 작으면 느리게 수렴하게 됩니다. 튀는 학습이라는 것은 너무 작으면 느리게 수렴한다는 의미는 학습이 느리게 진행되지만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값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표 회귀 콘텐츠가 대개 외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단순한 기본값으로는 최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집한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설정값을 조절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적다면 학습 횟수를 줄이고 학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데이터가 많다면 학습 횟수를 늘려서 더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게끔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학습 설정은 단순히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AI 모델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정들을 조정하고 나서 학습하기를 누르면 AI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규칙을 찾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이제 출생아 수에 따른 각 학급당 학생 수를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된 모델에 출생아 수의 40만 정도를 입력하면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19명, 초등학교는 22명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로 아래 표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보면 대략 40만 정도일 때 유치원생 19명, 초등학교 학생 22명,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29명으로 확인되는 것을 봐서 아래 원인 결과 표에 입력된 수치와 유사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이 완료되면 학습 결과 정확도가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결혼 연령에 따른 출산율 예제에서 학습 결과 정확도를 확인해 보면은 파란색 그래프 외에 주황색 그래프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파란색 그래프만 있습니다. 주황색 그래프, 즉 검증 데이터 그래프는 전체 데이터가 20개 이상일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여기선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 11개 데이터만 사용했기 때문에 파란색 그래프만 보여집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학습 정확도이고 값이 0에 수렴할수록 학습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현재 학습된 모델의 학습 횟수는 100번으로 100번에 가까워질수록 학습 정확도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따라서 100번의 학습이 오히려 학습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연령에 따른 출산율 학습 정확도 그래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 결과 정확도 그래프를 보면 우선 데이터가 20개 이상이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학습 횟수가 100회일 때는 학습 정확도가 0.2 정도인 걸 알 수 있는데, 학습 횟수가 8번에서 12번 사이에 오히려 학습 횟수가 100번일 때보다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정확도는 0에 수렴할수록 학습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이럴 때 데이터 편집하기를 눌러서 학습 횟수를 학습 정확도가 0에 가까워졌을 때 횟수로 변경해보면, 변경하고 다시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서 학습 결과 정확도를 확인해 보면은 조금 전 100회를 학습했을 때보다 오히려 10번 정도를 학습했을 때 학습 정확도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횟수를 줄이면 시간이 절약되는데 학습 정확도도 올라가니까 조절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AI가 충분히 정확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학습 결과 정확도를 보고 학습 설정 값을 조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값을 조정해서 재학습을 진행할수록 점점 더 나만의 정확한 AI 모델을 완성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출생에 따른 학급 수로 돌아와서 여러 입력값을 입력해보면서 실제 결과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AI가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수집했던 원인표와 결과표가 실제로 연관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보면서 다양한 조건을 넣어보면 내가 만든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 학습들과 마찬가지로 모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이썬에서 사용 가능한 H5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여기까지 표 회귀 컨텐츠를 활용한 AI 모델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